홍준표 지사가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돈 먹은 것과 박근혜 사건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기가 사익을 취하거나 개인이 먹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쭉 여태 탄핵 과정하고 다 지켜보니까 기껏 얻은 게 최순실이한테 옷 몇 벌 얻은 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먹어가지고 들어간 대통령하고 똑같이 포토라인에 이제 섰어요. 김병민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옷 몇 벌 얻었을 뿐이다. 이 자기가 돈을 먹어 들어간 대통령이라는 사실관계는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예.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중단됐던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저와 같이 얘기하는 건 뭐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친박계의 표심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또 본선 경쟁력과 차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친박과 손을 잡고서는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홍 글씨를 새기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우파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후보와의 1대1 구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딱 한 사람만 지목해갖고 가는 것.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을 자꾸 자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순간 사실 어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고 예.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된 모든 비리들을 다 들추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과거를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현재 정치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가라고 보면 전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선에서 일단 후보가 되기 위한 프레임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가 발언을 또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부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수 정권 10년에 적폐청산을 하겠다.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던 그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을 해서 뇌물로 끝난 정부입니다. 어떻게 그런 정부의 핵심의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뇌물 정권을 한번 세워보겠다. 10년이 지났으니까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것이 요즘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던 겁니다. 홍준표 지사의 거의 막말에 가까운 발언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시죠. 홍준표 지사의 막말과 기행이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홍 지사의 천둥 벌거숭이 같은 행태를 지켜만 볼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서요. 한국 정치사에 별의별 인물이 다 있었지만 홍 지사처럼 대놓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깔보는 사람은 없었다. 신속하게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홍준표 방지법. 저는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낼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홍준표 지사는 자기가 대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막말을 퍼붓느냐. 일단 정치인으로서 막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일단 1, 2위를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혹은 안희정 이런 사람들 공격을 해야지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보수층 집결 결집에 어떤 효과도 있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홍준표 지사는 하나가 될 목표가 나중에 당대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대선 대통령보다 당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예, 어차피 대선 될 수도 없고, 왜냐면 사실 2011년에 디도스 사태로 유승민 당시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 지도부가 와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대표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미완의 완성으로 끝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친박들이 다음 뭐 이렇게
당 대표에 나간다고 한들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친박을 좀 제외하고 본인이 그 내부에서 약간 비박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당 대표가 아닐까. 저는 그거 외에는 저렇게 앞장서서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저번의 목적은 당대표다.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죠.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금 전 민주당의 경선 투표 내용 일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막 민주당 선관위원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양승조 선관위원장이요. 무리를 빚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라는 사과의 입장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포 내용은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유포 자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불법 행위에 드러나면 형사고발 조치를 처하겠다. 우리 김광석 전 부장이 형사수사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형사수사하겠다 이런 입장 나왔어요.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당내 진상조사위를 한다니까 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그때 형사고발을 한다는 건데 원래는 이런 정도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거는 사실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는 어느 대통령 본선에 거의 맞먹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원래 관리를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당장 즉각적으로 공공 선관위라든가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민주당의 그 행보 얼마나 신속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느냐가 하여튼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선거가 이제 뭐 임박해 오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갈래들이 나왔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파전 구도가 좀 이렇게 보인다. 예. 네, 일단은 지금 강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사실 선거판이 진행되면 약자들은 뭐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제 조건은 지금 그 홍 지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표를 의식하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보수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그다음에 그 친박들의 이선 후퇴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단일화할 거냐.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가능성 제가 적다. 국민의당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아주 강하게 내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이번엔 단독으로 나간다. 절대 철수 안 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다세 구도가 3파전이 될 삼파전이다.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 주자 한 명, 그다음에 보수 단일 후보 안철수 이런 3파 구도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선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 돌직구쇼 대선 상황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